안녕하십니까. 손절없는 땡큐 스탁입니다. 땡큐 스탁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1년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은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 원리, 원칙을 만들고 세우고 지켜나가면서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누가 돼 왔습니까? 이게 공무원이죠. 오늘은 공무원.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의 고수가 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제가 일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공무원. 특수직 공무원의 일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경찰이나 이런 판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특정직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공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입니다. 공익. 사익이 아닙니다. 사익.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알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방향으로 가면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방향으로 가면 아주 어려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으로 가면 아주 어렵습니다. 쉽게 갈 것인지 어렵게 갈 것인지는 누가 선택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가시겠습니까? 어렵게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 강의를 듣는 누군가가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공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아주 쉽게 갑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배우듯이 새로운 운동을 배우듯이 완전히 새롭게 한다면 어떻게 어려울까 쉬울까?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이때까지 몸 담아왔던 공무원의 역할을 했던 것과 비교하거나 비유하거나 투영시켜서 공부를 한다면 쉽게 주식 고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남들에 의해 잘못 알려진 성공 사례만을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식 고수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더라도 남들이 자기가 아닙니다. 남들에 의해 잘못 알려진 성공 사례만을 믿고 1년에 수백 퍼센트, 한 달에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이거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이거는 운이 좋아서 된 것이지 절대로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잘못된 성공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죠? 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30%를 벌었다. 30%를 번다. 광고를 보면 수십 프로 번다. 또는 수백 프로 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럼 나는 한 10%, 20%? 이 정도 벌지 이렇게. 그러면 마치 뭐냐면 이걸 못 벌면 주식을 못 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박처럼 하게 됩니다. 또 도박처럼 한다는 건 불나방이 되는 겁니다. 불나방. 어떤 종목이 오른다 이러면 관계없이 막 말려듭니다. 최근에는 뭐가 있었죠? 수출 규제 있었고, 그죠? 미중 무역이 있었죠?
또 뭐죠? 대북 경협 있었죠? 남북 경협 있죠? 경협 있었죠? 이런 거. 그죠? 수소 전기차 있었죠? 그죠? 이런데 몰려드는 겁니다. 좀 있으면 인공지능 같은 거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미리 사놓고 사놔야 되는데 이때 막 뜰 때 막 정신없이 올라갈 때 전 꼭지점에 사놓은 겁니다. 이게 평평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막 올라가면 이 꼭지점 이때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박처럼 주식 투자를 하니까 어려울까요, 실과 엄청 어렵죠.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도박장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구라고요? 도박 장소를 빌려준 하우스, 카지노가 있죠, 하우스. 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법니다. 특히 뭐 남의 말만 믿고 묻지마식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업무를 하다가 공무원 자격도 박탈당하고 감방도 가고 이겁니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공익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듯이 주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익을 위해 임무를 충실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죠? 뭐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수행하려면 어떤 업무가 주어졌다 볼게요. 어떤 업무 A라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뭐 지시에 의해서 하든 자기 스스로 하든 그죠? 어떤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분석해서 결리사의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지 아닌지. 어라는 건 뭐죠? 이게는 공익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사익이 들어가면 어떠 그랬죠? 사익이 들어가면. 사익이 되면 공무원 자격증 박탈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방 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례 수도 없이 나오죠. 뉴스에 보면. 그죠? 그래서 결리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재 가치. 내재 가치를 파악해야죠. 내재 가치. 내재 가치가 뭐죠? 지금까지 이런 업무가 있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었다면 그러자면 크게 두 개를 나누겠죠. 성공했을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왜 성공했는지, 그죠? 왜 실패했는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환경이 맞지 않아서 실패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1970, 80년도로 할게요. 80년도에 온라인 정보화 교육을 무상으로 지자체에서 한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인터넷이 없는데. 199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90년대 속도가 늦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했네. 근데 지금에 보니까 어떻게? 와, 괜찮네. 되죠? 그죠?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합니다. 성공을 했다면 성공한 사례를 쫙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항 내용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환경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확인해야겠죠. 오케이가 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오케이 됐습니다. 내재가치 오케이. 그죠? 아, 괜찮네.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죠. 진짜 이렇게 하면, 진행하면 효과가 있을까? 공익이 도움이 될까? 뭐 주민이면 주민에 도움이 될까? 국가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이걸 파악해야죠. 미래 가치가. 했는데 더 나빠진다.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지시를 했다면 과감하게 안 한다 해야죠. 이 과감하게 안 한다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같이 묶여서 감방 가잖아요. 그죠? 자, 미래에 이게 공익을 위해서 될 것이냐 안 될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건 미래 가치입니다.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가다가 중단했다. 할지언정 크게 공익에 손해를 안 끼쳐야 되겠죠. 예산이 없어서 스탑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그래도 요만큼 진행한 것만으로도 공익에 이익이 된다. 괜찮잖아요. 그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청산가치까지 다 파악해야 됩니다. 진행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이 업무가 주민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안 주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다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 봐도 와 정말 좋아 오케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환경, 정서, 환경이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반일 감정이가 아주 큽니다. 그죠? 근데 공무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는다든지 같은 어떤 업무를 진행하면 환경에 맞나요? 안 맞죠. 만약 설령 게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조금 미루는 게 좋겠죠. 소낙비는 지나고 그죠? 나서 해도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경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정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많잖아요. 우리가 법원 판결 같은 거 보면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잖아요. 간단한 예로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이거 없어졌잖아요. 이거 몇십 년 전에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죠? 이런 거. 환경에 맞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행이죠. 시행할 때 그냥 아무데나 시작하면 됩니까? 모든 환경을 다 조사하고 자금력도 조사하고 다 해서 적절한 시기.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환경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되고 딱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차트 보조 지표를 보고 가능하면 저점에 매수합니다. 저점 매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저점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적정한 시기에 딱 해야 효과가 100배, 1000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맡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A 부서 갔다가 B 부서 갔다가 C 부서, D 부서 쫙 수없이 다닌 공무원과 한 2개월씩 다닌 공무원과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한 분야에만 30년을 했다. 어떤 분한테 좋은 업무를 중책을 맡길까요? 쉽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만드는 게 뭐냐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10%라면 5%라면 20%라면 목표 수익이 이거에 대해서 또 종목도 4차 산업 관련돼서 수많은 종목 중에 나는 인공지능, 그죠? 그럼 자율주행, 바이오 제약 요 세 분야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겠다. 왜냐면 이 종목에도 충분하거든요.
그럼 공부하는 겁니다. 어느 게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시겠죠? 주식 투자는 결코 어렵지 않다니까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요? 1단계. 뭐 나오죠? 요 앞에 항상 적혀져 있잖아요. 1단계. 그죠? 내재가치, 미래가치, 청산가치가 우수한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찾아라. 그죠? 찾죠. 그죠? 그죠? 두 번째가 뭡니까? 환경을 파악해라.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폭망합니다. 이렇게. 그죠? 지금 일본 규제, 그죠? 반사이익을 이익이 되는 회사가 있고 손해가 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또 일본 규제가 풀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익이 되는 회사가 있고 손해가 되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왕이면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가 있다 그러면 환경이 일본 규제에 관련된 이 규제 관련된 회사를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죠? 또는 관계가 없는 회사. 그죠? 경기가 나쁘다. 경기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죠?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뭐 통신주란지 이런 게 투자하면 좋겠죠. 왜? 국내 소비로 인해서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 요즘 통신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 SKT가 되든 KT가 되든 LG U+가 되든 여기다 미리 다 사놓는 거면 이게 반드시 오르겠죠.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오케이 났습니다. 오케이 났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뭐 가장 좋은 게 월봉, 그죠? 주봉, 일봉. 월봉이 쫙 내려가 있을 때, 주봉도 내려가 있을 때, 일봉도 내려가 있을 때, 일봉도 내려갔다가 뭐 쉽게 말해서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딱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이때,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5일선이 11선을 넘었을 때, 이게 5일선이고, 이게 11선을 넘었을 때, 이렇게 딱 치고 나갈 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조지표도 많잖아요. 그죠? 일목균형표. 그죠? 그런 것도 있고. 뭐 있죠? MFI도 있고. 많잖아요. MFI. 그죠? 그죠? 뭐 있으면 MACD도 있죠. MACD. 그죠? 그 다음에 5일선, 11선. 이것도 있고요.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싸게 사라.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매수하지 마라. 왜? 삼진 아웃이 있다 그랬습니까? 삼진 아웃이 없다. 아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확신할 때만 쳐도 된다는 거죠. 굳이 이상한 데 해서 내야 플레이 아웃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자신 있는 것, 정말 자신 있고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확실이야. 이거 치면 무조건 안타야. 그죠? 최소 1루타야. 내야 안타야. 이게 됐을 때 방망이를 휘둘러야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삼진 아웃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삼진 아웃 안다. 근데 이건 삼진 아웃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 안 한다 해서 누가 강제로 여러분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펀드 넣어놨을 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알아서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안 합니다. 안 하겠다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돈은 자기가 투자하세요. 왜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까?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3%.
하면 10년에 35배 해볼 만하잖아요. 100만 원 갖고 공부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해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년 평균 수익률이 나왔네. 처음에는 뭐 30%안 될 수도 있잖아요. 워렌 버핏보다 안 높을 수도 있잖아요. 뭐 15%가 나왔다. 할만하잖아요. 15%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이자가 5%라 볼게요. 5%. 근데 1년 평균 수익률을 쭉 해보니 근데 왜 1년 평균 수익률이 중요하냐면요. 3년이면 굴곡을 다 겪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3년 안에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주식 시장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일반 평평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딱 경험한 평균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개월 해가지고 뭐 1개월 했는데 주식 시장이 정말 좋아서 그거는 누구나 돈 벌잖아요. 그건 의미 없다니까요. 최소 3년 평균 수익률. 1년 평균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15% 나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이 5%니까 10% 벌잖아요. 1억 넣으면 1,000만 원이 공통이 생깁니다. 1,000만 원이. 그죠? 그럼 5년에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가 15%다. 15%딱 됐어요. 팔렸네? 그럼 1년 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다시 상환. 다시 5년 빌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계속 5년은 유지되잖아요. 제가 항상 5년 이상 빌리라 했습니다. 단기? 안 됩니다. 개인 돈?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진 돈? 뭐 학자금, 잔금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때 주가가 폭락합니다. 머피 법칙이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죠? 주식 투자를 최소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면 뭐 1년 만에 됩니다. 1년 하세요. 365일. 360일 때 다 바꾸라니까요.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혀라니까요. 365일 동안은. 66일 아닙니다. 66일. 66일의 법칙 아시죠? 66일이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습관만 만들어지는 거죠. 저평가된 유망과 제주를 사서 저점에 사서 매도하고 양매매한다 습관을 하는데 최소한 1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라니까요. 처음 하시는 분은 990일 3년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1년 평균 수익률을 내라니까요. 1년 동안에 저한테 배우신 분도 마찬가지로 3년은 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하셔서 1년 평균 수익률을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365일 하시는 분은 왜 365일만 배워도 충분히 다 바꾸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365일만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 무조건 3년 990일 하시라니까요. 비용도 얼마 안 들잖아요. 이 99,000원도 아까우면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만 보고 자기 스스로의 내공을 쌓으세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어떻게 된다?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